안녕하세요. 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LNF를 좀 보고 있고요.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분봉을 좀 보시면요. 장 초반에 이제 본 장이 열리자마자 밑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모습인데,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제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슈가 좀 있었었죠. 이란과 미국의 종전에 대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오늘 장은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쇼폼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앞으로 전쟁이 다시 장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원래 협상이라는 거는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이제 핵 문제 같은 굉장히 민감한 그런 협상안을 놓고서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는 없고요. 양측에서도 여전히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추가적인 협상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한 번에 협상이 되지 않았단 이유로 우리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의 매도는 거의 다 외국인들의 매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유가가 다시 거의 105달러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율을 좀 보시면요. 다시 1488원.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1470원대까지 왔었는데 다시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기계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천억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6,600억을 팔고 있죠. 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파는 게 아니고요. 환율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자금에서 일부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전은 물 건너갔다라는 게 아니라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계적인 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LNF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여기가 15만 원 전후가 한번 이 박스권 직전 고점을 뚫으냐 마느냐 이 위치에 있었고요.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LNF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요. 한국 시장 전체를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를 비중을 줄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지 사실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 SDI를 보시면요. 자, 오늘도 신고가 근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색깔 자체가 이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뭐죠? 시초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9시 시초가가 이제 여기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을 살짝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2차전지 같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몇 가지 근거들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앞으로 더 큰 상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일단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자각, 그러니까 석유, 유가가 오르고 가스 가격이 오르면은 에너지를 자립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죠. 재생에너지를 늘린다. 그리고 원전도 늘린다. 원래 현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만 원전과 SMR도 늘리고 재생에너지도 늘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의 양극재죠. 근데 이제는 배터리가 전기차를 넘어서 전력 인프라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중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국 배터리 기업 18곳에서 앞으로 39조 원을 들여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ESS라고 발표를 했어요. 나머지 30%가 전기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ESS는 당연히 LFP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더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순간 출력이 강하진 않더라도 더 싸고 안정적인 LFP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39조를 들여서 이 중에서 거의 30조는 ESS용 배터리를 더 추가 생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앞으로의 전장은 전기차가 아니라 이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를 다시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종전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테마송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올해 1분기부터 우리가 흑자 전환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 다음 스텝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전쟁이 끝났다고 다시 유가가 내려온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ESS를 쓰지 않을 그럴 근거는 되진 않아요. 자,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25% 전년 동기 대비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양극재의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가 특히 LFP, 3원계보다는 LFP가 더 증가폭이 큽니다. 3원계가 양극재가 2.2% 증가를 했고, LFP가 7.3% 증가했으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저가 전기차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지금 3원계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뭐 6천, 7천만 원 이 정도 하잖아요. 근데 LFP는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차량 가격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 게 배터리 가격이죠. 자, 앞으로 LFP에 대한 수요는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시장이 앞으로 열리는데, 중국에서 39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북미 시장이 사실 배터리의 생산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미국에서도 배터리에 대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거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지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LNF 같은 경우는 이미 흑자 전환이 확정이 났죠. 그리고 나서 흑자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실적이 점프업을 하는 그 구간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끝나다기보다는 2분기, 3분기, 4분기, 더 나아가서는 내년까지 더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7만 원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도할 근거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업종에 대한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자, 중국에서 39조를 투자하면 이게 곧바로 생산으로 이어지나요? 아니죠. 라인을 증설하고 생산 준비를 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9조를 투자를 하는 거는 앞으로 몇 년 뒤를 고려해서 더욱더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LNF의 실적 성장은 올해 한 해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자, 증권가에서는 28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적은 데는 뭐 22만 원, 4만 원도 있겠죠. 자, 28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내가 관점을 뭐 이번 달까지만 보유하겠다? 그러면은 28만 원을 목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적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지, 기업이 문제가 있거나 성장이 멈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앞으로 이제 대응 전략이나 그런 분석 내용들 좀 확인을 하도록 할 텐데, 자,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영상 밑에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있고 텔레그램 정보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눌러볼게요. 이 파란 색깔 링크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종목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대응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삼성전자 분석, LNF, 뭐 LNC 바이오, 또 밑에 내려보시면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LG화학, DLENC, 뭐 기타 시장 중심주 안에서 대응 전략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혼자서 하기보다는 같이 이제 분석도 좀 하시고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체크를 좀 하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 주잘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파란 색깔 링크 요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4월 둘째 주 매매 결과라고 해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해놨는데 지난주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제로 이제 매매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후성 4월 6일에 안내를 드렸었고요. 4월 7일에는 다날이 들어갔죠. 그리고 4월 8일에는 SK 이터닉스가 들어갔는데 여기 차트가 잘 안 보이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후성을 누르게 되면 후성은 9,800원, 9,900원에서 사기로 했어요. 이 밑에서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지난 목요일에 12,000원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2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다날인데요. 다날은 여기죠. 7,200원에서 들어가라고 안내를 드렸으니까 밑에서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렇게 20% 정도 수익 구간이 왔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SK 이터닉스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55,000원, 8,000원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상승을 먹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보통 한 주에 뭐 적게는 두세 개, 많게는 네 개까지 공략이 들어가고요.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까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 또 하나는 여기 4월 첫째 주의 매매 결과도 나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월 31일 삼성 E&A, SK이터닉스, 파워넷과 DL-ENC까지 모두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다 마찬가지니까요. 예, 이렇게 모양만 좀 보여드릴게요. DL-ENC는 3월 31일이니까 61,000원, 2,000원 여기서 들어간 거죠. 이 구간에서. 그리고 파워넷도 확인을 시켜드리면 파워넷도 5,500원, 600원에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늘 7,300원 넘게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 중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저희 이제 텔레그램 무료 방인데요. 실시간 시황 정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요. 여기 파란 색깔 링크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입장 버튼이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뭐 전화나 문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클릭만 하시면 되고, 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관점이라던가 왜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는지, 또 시장 주도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무료로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놓치지 않고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정보방 요거 체크를 하셔서 입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LNF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시황이라든지 정보, 그리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LNF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하셔서 결과를 좀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 여전히 상승 추세 속의 조정이다. 오늘의 매도는 외인과 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의 환율이 올라가면은 기계적으로 파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기업에 대한 문제 없고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또 앞으로 양극재 안에서 3원계보다 LFP가 성장력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고려를 한다면 국내 유일의 LFP 양극재 제조업체 LNF의 상승은 거의 필연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대응하셔서 커다란 수익, 유의미한 결과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